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한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런 지긋지긋한 병을 선택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병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죠.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소녀가 너무 기특해서, 그리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여기 말을 더듬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유창하게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끄럽고 정상적인 말은 이내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고개 숙인 아이를 아버지는 말없이 강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건넨 한마디. 네,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이 작년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유명 언론들로부터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저도 얼른 사보았던 책인데요. 수많은 수상작을 남긴 시드니 스미스의 그림에 조던 스캇의 이야기가 더해지자 뭉클한 감동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던 스캇의 편지 같은 후기를 읽으며 감동은 곧 파도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이 파도 같은 감동을 제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헤르만 헤세가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집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죠. 오랫동안 저는 성 프란치스코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빛나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의 순수하고 감미로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함을 제가 망쳐놓을 수 없습니다. 네, 세기의 대문호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순수함, 그 삶의 진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자 조던 스캇의 자전적 이야기,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그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로 오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가끔씩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고는 발표를 망치고 속상해하는 나를 강가로 데려갔어요. 그런 날에는 내 입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에 한마디를 꺼내는 게 고통스럽기만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저 조용히 있고만 싶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을 따라 걸으며 돌 위를 건너뛰고 연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벌레를 잡고 블랙베리를 땄어요. 어느 날 강물이 밀려오는 걸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말을 더듬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쉬워요. 사실 누군가 말을 더듬는 것을 보고 듣는 일은 편치 않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려고 끝까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일그러진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끄럽고 정상적인 말은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죠. 말을 더듬다 보면 유창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언어 치료사 선생님은 내가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나는 강물 앞에 서면서 유창하다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에도 강의 어귀가 있고 물살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합쳐지는 곳이 있어요. 강물은 자연스레 꾸준히 흐르면서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요. 자신의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강물도 더듬거리며 흘러가요. 내가 더듬거리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들리나요? 말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가요? 단어가 몸속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나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단어를 잊어버리나요? 아니면 단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끼나요? 가끔 말하기 꺼려질 때가 있나요? 가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아버지가 나를 강으로 데려가 주시면 외로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강물을 가리키며 강물의 이미지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물 같은 내 은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자연의 움직임 속에도 내가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덕분에 난 내 입이 바깥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말해요. 단순히 말을 더듬는다고 말해버리기 힘든 면이 있어요. 단어와 소리와 몸을 가지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복잡한 노동을 하는 셈이거든요. 내가 말을 더듬는 것은 나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날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 여러 입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의 일부이기도 해요. 식당에서 주문을 하거나 날씨 이야기를 가볍게 주고받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그런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진 흐름 말이에요. 말을 더듬으면서 나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동시에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기도 해요. 말을 더듬는 건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지만 아름다운 일이에요. 물론 나도 가끔은 아무 걱정 없이 말하고 싶어요. 우아하게, 세련되게, 당신이 유창하다고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강물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이 이런 편지를 직접 받으셨다면 그에게 어떤 답장을 주시겠어요? 혹은 여러분 주위에 조던과 비슷한 사정을 지닌 아이가 있다면 어떤 말로 격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도 유창하게 말하고 싶다는 수줍은 소망 뒤에 그가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며 꿋꿋하게 내뱉는 말.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강물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울림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토마스 머튼의 이 말대로라면 조던은 이 세상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이네요. 누구나 의지와 무관하게 이런저런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것의 의미를 선택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행동 경제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동과 믿음과 가치관과 우선순위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애를 쓴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태도와 반대되는 정보에 접촉하게 되면 기존의 태도와 충돌이 일어나서 심리적으로 부조화 상태에 빠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다른 원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조화 상태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론입니다. 드라마에서 누군가 내 아이를 학폭의 가해자로 지목하면 부모는 이를 적극 부인하잖아요. 아이는 부모가 제일 잘 알기에 부모가 인지하고 있던 아이에 대한 믿음과 충돌하는 가해자 지목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거나 혹은 아이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을 기억해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삶이 시디신 레몬을 건네줄 때 그 레몬으로 달콤새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과 덜 행복한 사람이 시련을 맞닥뜨릴 때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데, 덜 행복한 사람은 불만을 경험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이 불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네요. 두 개의 매력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포기한 선택지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덜 하는 사람이겠죠. 조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도의 한 우화가 생각났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왕국에 새총을 잘 쏘는 소년이 있었대요. 왕이 호기심에 그 소년을 찾아갔는데 마을에 들어서자 과연 집 벽마다 원이 그려져 있고 모두 정 가운데 새총을 쏜 흔적이 있었다네요. 왕이 소년을 불러 어찌하여 이렇게 새총을 잘 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소년이 답하기를, 먼저 벽에 대고 새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총알 자국 둘레에 백묵으로 원을 그리면 돼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왕을 능멸했으니 소년에게 사약을 내리시겠나요? 네, 왕은 소년의 지혜에 감복하여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는 의미도 이와 같을 겁니다. 의미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겠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선물을 기다리는 대신 삶이 주는 모든 것에서 선물을 발견하고 긍정의 동그라미를 치는 것. 이것이 자신을 완전한 자아로 만들어 나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던처럼 말이죠.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강물처럼 말한단다. 조던에게 평생 힘이 될 이 한마디를 남길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인용했던 이야기인데요. 힌디어에 킬레가또 데켄게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굳이 타인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증명하면 되죠. 시간이 흘러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테니까요. 바깥의 계절과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